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희재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였고요. 학위과정 동안은 파킨슨병과 뇌염증 관련 질병들에서의 침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2022년 학위과정을 마친 후 현재는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에서 뇌졸중과 모야모야병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맡아서 진행 중인 연구와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옵토제네틱스, 광유전학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유전학적 기술을 뇌졸중 발생 기전 연구 및 치료에 접목시킨다는 이런 큰 주제 안에서 뇌졸중 발생 이후에 회복 과정에 관여하는 신경회로의 변화와 또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신경세포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연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생물학적 성별과 뇌졸중의 발생 및 진행 기전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폐경이 나타나는 40세에서 58세 사이의 여성에게서 뇌졸중 발병률이 그 비슷한 나이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 및 통계를 바탕으로 과연 에스트로겐과 같은 여성 호르몬이 뇌졸중 발병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또 더 나아가서 여성 호르몬이 뇌졸중으로 인한 신경세포 손상 및 회복의 기전과 또 손상된 뇌 부위에서의 염증 반응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연구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연구는 2019년 Frontiers in Aging Neuroscience에 게재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입니다. 본 논문의 주제가 되는 파킨슨병은 퇴행성 뇌질환 중의 하나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소실되어가는 질병입니다. 도파민은 운동 능력에 꼭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데, 부족하게 되면 손떨림, 뻣뻣한 움직임과 같은 운동 기능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침치료는 파킨슨병의 설치류 모델에서 운동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도파미너직 뉴런의 소실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치료의 잠재적 유익한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파킨슨병 설치류 모델에서 나타내는 침치료의 도파민 신경보호 효과에 대한 기전 연구들을 바탕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진행하였습니다. 펀메디를 비롯한 총 6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23편의 논문들을 검색할 수 있었고, 분석을 위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들을 일부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42편의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최종 선정된 42편의 논문들을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품질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였고, 총점 10점 기준으로 본 논문들의 평균 품질 점수는 4.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각 논문들에서 침치료 효과의 주요 결과로 측정한 도파민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타이로진 하이드록실레이스 TH의 정도를 종합하여 메타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파킨슨병 동물 모델에서 침치료를 하였을 때 TH의 발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논문들에서 측정한 도파민 함량의 변화도 종합하여 메타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TH 결과와 마찬가지로 침치료를 시행한 군에서 질병군보다 도파민 함량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인 운동기능 장애에 대한 측정 결과도 분석하였는데, 침치료를 시행한 그룹에서 질병 그룹에 비해 운동기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 포함된 논문의 수가 적다는 점과 그 논문들의 품질이 비교적 낮다는 점 등의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없던 파킨슨병에서의 침치료 효과를 알아보는 체계적인 문헌 분석을 통해 BDNF 조절, 시상하부의 MCH를 통한 신경세포 보호, 그리고 항산화, 항염증과 같은 주요한 생체기능 조절에 침치료가 관여하여 신경보호 효과를 나타낸다는 기전을 제시함으로써 파킨슨병 동물 모델에서 침치료가 나타내는 효과에 대해 새로운 고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할 때 가장 재미있고 보람있는 순간이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 저의 가장 솔직한 대답을 해보자면 아마 가장 보람있는 순간은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자로서 시간과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논문이라는 온전한 형태로 연구 결과를 세상에 알리게 되는 순간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람 있는 순간이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전에도 느껴왔고 지금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련의 과정에는 누군가의 조언과 날카로운 지적과 나보다 먼저 시행착오를 했던 동료나 선배가 알려주는 실험 노하우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결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팀으로서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에 대해 보람과 재미를 느껴서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3년 3월부터 제가 연구하고 있는 기관은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신경외과 소속 닥터 스타인버그 연구팀입니다. 본 연구팀은 뇌졸중으로 인한 편측 운동피질 손상 부위에 옵토제네티스 스티뮬레이션을 활용하여서 뇌졸중 발생 이후 회복 과정에 관여하는 주요 신경회로에 관한 연구와 치료를 통하지 않은 스펀테니어스 리커버리, 자발적 회복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뇌졸중 연구와 더불어서 모야모야병 연구 또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 모야모야병 연구는 대부분 모야모야병 환자들을 통한 임상시험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자에게 있어서 크고 작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 밑거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중요하고 또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다양한 도움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또한 스스로 목표한 지점에 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 경험을 위해서 해외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과 계획이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시작을 망설이는 후배 또는 다른 연구자분들께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부족하지만 기꺼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소속된 연구팀에 합류한 기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맡아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 더 자세한 소개를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제 연구의 전반적인 실험 디자인 또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KM 클릭의 신진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저의 연구 및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